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21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에 가장 적합한 것은 부드럽고 청회색의 금속으로 밀도가 크고 내식성이 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색깔에 주목을 한번 합시다. 소화기로 섭취되면 대략 10% 정도가 소장에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출된다. 세포 내에서 SH기와 결합해서 해맙성에 관여하는 효소 등의 여러 효소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축적되면 적혈구의 형성을 방해하고 심하면 복통, 빈혈, 구토를 일으키고 뇌세포의 손상이 오는 거죠. 자, 따라서 해맙성에 관여하는 효소 등의 방해를 일으킨다는 거, 그리고 복통이나 빈혈, 구토를 유발한다는 거,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색깔은 청회색이고 해합성을 방해하고 그리고 복통이나 빈혈, 구토를 유발하는 것은 조혈 기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납이 정답이 됩니다.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지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지풍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형성되는 바람을 우리가 국지풍이라고 하죠. 자, 답은 일반적으로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은 밤에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보다 강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항상 육풍과 해풍은 바람이 낮은 온도에서 형성돼서 높은 온도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형성이 되어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발생을 하고, 반면에 밤이 되면 육지에서 형성이 되어서 바다로 부는 육풍이 형성되죠. 그러면 해풍과 육풍 중에서는 해풍이 강하게 형성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번 고도가 높은 산맥에서 직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 산맥의 풍하 쪽으로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 이러한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횡풍이라고 하죠. 그럼 이 횡풍은 주로 어디서 불죠? 태백산맥 서쪽 지방에서 불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곡풍은 경사면 그리고 계곡, 주계곡으로 수렴하면서 풍속이 가속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에 산 위쪽으로 부는 산풍보다 더 강하게 분다. 그러면 열섬 효과로 인해서 도시 중심부가 주위보다 고온이 되어 도시 중심부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도시 주위의 시골에서 도시로 바람이 부는데 이를 전원풍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항상 답은이 정답이 되면서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답은 문구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산풍과 곡풍을 바꿨어요. 자, 산풍이라는 것은 중력풍이라고 그래서 산 정상에서 골짜기로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거든요. 반면에 곡풍이라는 것은 산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부는 바람을 뜻해요. 그래서 산풍은 경사면, 계곡, 주계곡으로 수렴하면서 풍속이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 산 위쪽으로 부는 곡풍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는 게 산풍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답안에서는 곡풍과 산풍을 반대로 설명을 해놨죠.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문구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기분산 모델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우시안 모델입니다. 그리고 적용 배출하는 점선면 세 가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널리 이용되는 범용적인 모델로서 장기농도 계산용,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장기농도 계산용이에요. 그래서 나번에 ISCLT 모델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면 0도씨 일기압에서 SO2 10ppm은 몇 mg per m의 삼성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0도씨 일기압이, 지금 여기 보시면 0도씨 일기압이 표준 상태란 말이에요. 표준 상태니까 여기서 미터의 삼성은 S 미터의 삼성과 동일한 거죠. 자, 그리고 ppm의 단위는 ml per S 미터의 삼성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ppm이 주어졌을 때 1몰은 mg과 ml로 나타내면 돼요. SO2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64. 그때 이 최적은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22.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mg, 최적은 22.4ml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ppm이 ml per S 미터의 삼성이니까 ml를 없애고 mg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합을 어떻게 하면 되죠? 22.4ml 분에 64mg을 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l 없어지면서 mg per S 미터의 삼성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정답이 28.57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위 환산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형태 중에서 환상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상형이라는 것은 과단열 조건, 다시 말해서 매우 불안정일 때, 바람이 강하게 불 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은 대기가 과단열 상태예요. 자, 대기가 과단열 갑률. 자, 그리고 맑은 날 오후에 발생되기 쉽다.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과단열이니까. 그리고 상층이 불안정, 하층이 안정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나타내 보면 자, 이렇게 있는데 상층이 어때요? 불안정, 하층이 안정. 자, 안정은 역전이 형성되어서 연기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연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죠. 위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승형 또는 지붕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전체 대기층이 중립이에요. 그리고 매연 속으로 오염물질의 농도는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중립이라고 하면 연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전체 대기층이 매우 안정해요. 전체 대기층이 매우 안정. 전체 대기층이 매우 안정하다는 것은 연기 자체가 이렇게 끝이 모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 끝이 모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형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형을 뜻하는 거죠. 답은 중립이니까 원추형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바르게 된 설명은 가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의 모양을 찾을 때는 안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6번 폼알데하이드의 배출과 관련된 업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피혁 제조, 나번의 합성수지, 다번에 암모니아 제조공업, 라번의 포르말린 제조공업.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황화수소가 배출되는 공업이에요. 따라서 폼알데하이드와 관계없는 공업은 다번에 암모니아 공업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시골에서 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기를 0.15m/s의 속도로 12시간 동안 여과지에 여과시켰을 때 사용된 여과지의 빛전달률이 깨끗한 여과지의 80%로 감소했다. 1000m당 COH는 그럼 우리가 COH 계산하는 식, 자, 먼저 기억을 합시다. 로그 빛전달률분의 1 곱하기 100 나누기 여과 속도 곱하기 여과 시간. 여기에서 여과 속도의 시간 단위와 여과 시간의 시간 단위를 우리가 통일시키기 위해서 3600을 곱했죠. 왜? 1시간은 3600초니까. 자, 그리고 몇 미터에 해당하는 COH를 계산하죠? 1000m당. 그러면 빛 전달률이 지금 몇 퍼센트? 80%. 그럼 0.8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과 속도가 0.15m/s. 그 다음 여과 시간은 12시간. 그리고 3600초. 따라서 계산하시면 1.5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여과 속도가 m/m인처로 주어졌고 여과 시간이 hour로 주어졌어요. 그럼 얼마를 곱하나요? 60. 그죠? 자, 그 다음에 m/hour예요. 그 다음에 여과 시간이 hour예요. 그러면 곱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600이나 60이라는 것은 시간 단위, 여과 시간과 우리가 속도의 시간 단위를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곱하는 값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주된 증상으로는 상편생장, 전두운동의 저해, 황화현상, 줄기의 신장저해, 그리고 성장 감퇴 등이 있다. 0.1ppm의 저농도에서 스위트피와 토마토의 상편생장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0.1ppm 정도의 저농도에서 스위트피하고 토마토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물질이 약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위트피나 토마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물질은 에틸렌이 됩니다. 에틸렌.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9번에 보시게 되면 자, 9번 비인의 변이 법칙에 관계되는 식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비인의 변이 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상당히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비인의 변이 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뭐에 관계되는 거죠? 파장과 온도에 관계되는 법칙이죠. 그래서 파장과 온도에 관계되는 법칙이니까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만 기억을 해 주셔도 돼요. 단지 비인의 변이 법칙은 파장과 온도의 법칙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면서 답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게 되면 2차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H2S 1차성 물질이죠. NH3 1차성 물질, CH3 2S 1차성 물질.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H2O2는 2차성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분자량이 98.9이고 비등점이라는 게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이 상당히 낮죠. 그럼 전기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8도씨, 독특한 풀냄새가 나는, 가장 핵심은 독특한 풀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입니다. 근데 시판용은 담항 녹색이에요. 자, 기체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존재하며 가수분해 되어서 염산을 생성해서 금속을 부식시킨다. 가장 핵심은 풀냄새가 난다는 거. 뭐죠? 포스캔입니다. 풀냄새는 포스캔. 정답은 답.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조건에서 굴뚝의 안지름이 5m, 가스의 온도가 173도씨, 가스 속도가 10m/s, 기온이 17도씨, 풍속이 36km/h일 때 연기의 상승 높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연기의 상승 높이는 계산 공식이 주어졌습니다. 150 곱하기 풍속의 3성분의 F, F라는 게 부력이에요. 대신에 부력 구하는 공식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력 구하는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부력 구하는 공식은 G라는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곱하기 직경 D 나누기 2의 제곱 곱하기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 VS 곱하기 가스의 절대온도 TS에서 대기의 절대온도 TA를 나눈 다음에 대기의 절대온도를 한 번 더 나눠주시는 거죠. 자, 따라서 미터의 삼성 per 세크의 삼성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대입을 하면 중력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9.8m/s의 제곱. 자, 그리고 직경이 지금 5m입니다. D 자리에 5m 나누기 2를 해서 제곱.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10m/s. 자, 10m/s. 그리고 TS라는 값은 가스 온도가 173이에요. 그래서 273 플러스 173을 하면 TS. TA라는 것은 17도씨니까 273 플러스 17도씨. 따라서 계산을 하면 329.48m의 4승 per 세크의 3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풍속을 대입해야 되니까 풍속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36km/h로 나와 있어요. 이 값을 m/s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km는 10의 3승m. 그럼 킬로미터 없어지죠? 그리고 1시간은 3600초. 아우 없어져서 10m/s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합니다. 자, 150 곱하기 F라는 부력이 얼마죠? 329.48m의 4성 per 세크의 3성. U라는 풍속은 10m/s의 3성.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49.42m라는 연기의 상승곡, 다시 말해서 델타 H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F라는 부력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오존 파괴 지수는 여러분 무조건 할론가스를 찾아야 돼요. 할론가스가 없으면 사이화탄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할론 기체가 없어요. 그래서 할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뭐를 찾느냐면 사이화탄소. 따라서 가번이 정답. 일일이 여러분들이 오존층 파괴 지수를 외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론가스가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크다는 거. 그리고 CCl4도 마찬가지. 같이 기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14번. 피크의 확산 방정식을 실제 대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번. 바람에 의해서 오염물질의 주 이동 방향은 X축이다. 그러나 번 오염물질은 전 배출원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배출된다. 전 배출원에서 연속적으로. 풍량이나 풍속온도,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 하류의 확산은 바람이 부는 방향의 확산보다 강하다.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가정 조건이 없어요. 그죠? 피크의 확산 방정식의 가정 조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가정 조건에는 오염원은 점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안정한 상태고, 그리고 풍속은 XYZ 좌표 시스템 내에서 어느 점에서든지 어때요?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오염물질의 주 이동 방향은 X축. 그래서 라번은 해당 사항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라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산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산화탄소는 CO입니다. 갑은 대륙권 및 성층권에서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대기 중에서 제거된다. 자, 그리고 자, 나번에 보시면 물에 잘 녹아서 강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다른 물질에 강하게 합작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일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나요? 잘 녹지 않나요?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 난용성이죠. 난용성이니까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용해율에 대한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양 박테리아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어서 대기 중에서 제거돼요. 유일하게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되어서 제거되는 것은 토양 박테리아에 의해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생량과 대기 중에 평균 농도로부터 평균 체류 시간은 약 1에서 3개월 정도.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물에는 잘 녹지 않는 난용성 물질이에요, CO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번의 로스앤젤레스 사건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올레핀계탄화 수동에 의해서 침강성 역전 조건에서 발생했다. 맞습니다. 다음에 뮤제계곡 사건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누설 사건이나 LA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황산가스, 황산화물이 문제가 됐어요. 그죠? 자, 아황산가스나 황산, 미세먼지 등에 의해서 기온 역전, 무풍 상태에서 발생했다. 자, 런던 사건은 석탄 연소 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먼지 등에 의해서 복사성 역전, 높은 습도, 무풍 상태에서 발생했다. 라번의 보팔시 사건은 공장 조업 사고로 황화수소가 누출됐다고 그랬어요. 자, 황화수소가 누출된 사건은 뭐죠? 포자리카 사건. 자, 그러면 보팔시 사건에서는 MIC라는 뭐죠?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누설되어서 발생한 사건이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보팔시 사건은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MIC예요. 자, 그러면 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포자리카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포자리카는 황화수소, 보팔시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줄여서 MI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누설 사건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17번, 지표면의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차성 오염 물질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 2차성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죠. 오존은 2차성 물질이기 때문에 1차성 오염 물질이 많으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오존을 만드는데, 다시 말해서 2차성 물질을 만드는 데는 거의 참여하지 않죠.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번은 참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류 현상, 다운와시 현상입니다. 발생되지 않는 조건은, 그러면 다운와시 현상을 한번 볼게요. 다운와시 현상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풍속이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보다 더 빨리 지나가요. 이렇게 더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굴뚝 바로 아래로 연기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다운와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방지를 하려고 하면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풍속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럼 방지책은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풍속보다 빠르게, 몇 배 빠르게 하느냐면 2배 이상. 그래서 굴뚝에서 풍속이 오염물질의 토출 속도에, 그러니까 지금 토출 속도를 2배 이상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출 속도를 풍속의 2배 이상.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9번에 보시면 고도에 따른 대기층의 명칭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은 가장 아래쪽이 지표에서 11km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대륙권. 그리고 11에서 50km까지를 성층권. 그리고 50에서 80km까지를 중간권. 그리고 80km 이상을 열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정답은 가번. 자, 여기서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성층권이죠. 성층권 중에서도 20에서 30km 지점에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10ppm으로 최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오존 파괴 물질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들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놓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는 CFC 115라는 게 여기 보시면 1700년 정도로 평균 수명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나번. 그만큼 CFC 가스가
오랫동안 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에 가장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금지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21번. 옥탄가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 옥탄가는 자주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보기로도 나오고, 옥탄가는 시험 가솔린의 노킹 정도를 기업과 니언의 혼합 표준 연료의 노킹 정도를 비교했을 때 공급 가솔린과 동등한 노킹 정도를 나타내는 혼합 표준 연료 중에 기억의 퍼센트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뭐죠? 이소옥탄. 니언에 들어가는 것은 N헵탄이에요. 그래서 이소옥탄의 퍼센트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2번 보시게 되면 다음 회분 중에서 백색에 가깝고 융점이 높은 것은, 자, 백색, 색깔이고 융점이라는 것은 녹는점이죠. 자, 따라서 SiO2라는 이산화규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라는 LP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액화석유가스라는 LPG가 문제가 나오면 LNG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가번에 천연가스 회수나 나프타분해 석유 정제 시 부산물로 얻어지는데 주로 석유 정제 시 부산물로 주로 얻어지는 거죠. 나번에 비중은 공기의 1.5에서 2배 정도. 그 이유가 뭐냐면 LPG의 주성분이 프로판과 부탄이에요. 그래서 프로판은 분자량이 44, 부탄은 58이죠. 반면에 공기의 분자량은 29이기 때문에 공기에 비해서 비중이 훨씬 크죠. 자,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됐을 때 정발열이 있으므로 사용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번에 메탄이나 에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물질로 1ATM에서 마이너스 168도씨 정도에서 냉각하면 쉽게 액화된다. 마이너스 168도씨에서 액화되는 것은 LNG죠, LNG. 자, 그리고 주성분은 LNG의 주성분은 메탄,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 고체 연료의 연소 방법 중에서 유동층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격자 소각로를 사용하니까 연소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연소 온도를 100에서 200도씨 정도 낮게 해서 우리가 유동 매체를 이용해서 연소하는 방식을 유동층 연소 장치라고 합니다. 자, 가번 제한 미연소탄의 배출량이 많다. 자, 그리고 나번 미분탄 연소에 비해서 연소 온도가 높아서 질소산화물 억제하는 데 불리하다고 그래서요. 자, 연소 온도가 높아서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하는 데 불리하다. 그러면 유동층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층이라는 것은 연소 온도를 낮게 해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소각로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자, 그리고 답은 미분탄 연소와는 달리 고체 연료를 분쇄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른 동력 손실이 없다. 답안에 석회석 입자를 유동층 매체로 사용할 때 별도의 배연 탈항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석회석 입자를 사용하게 되면 석회석에 아황산 가스가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처리가 다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디젤 로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디젤 로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회전 속도를 낮춰야 돼요. 너무 회전 속도를 넣으면 로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급기 온도를 높이고 기관의 압축비를 크게 해서 압축 압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착화 지연 기간 및 급경 연소 시간의 분사량을 적게 해주게 되면 디젤 로킹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이 높게 한다고 하는데 회전 속도하고 여기 보면 착화 지연 기간이나 급경 연소 시간의 분사량은 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하는 거 두 개, 급기 온도하고 압축비를 크게 하고 압축 압력을 크게 하고, 반면에 회전 속도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관계되는 것은 적게 한다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지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전식 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회전식 번호입니다. 가번에 보면 분무 각도가 40에서 80도로 크고 유량 조절 범위가 1대5 정도로 비교적 넓은 편이죠. 그러면
유량 조절 범위가 가장 넓은 장치는 뭐예요? 고압 공기식 버너라고 해서 1대 10. 자, 그리고 연료류는 0.3에서 0.5kg/제곱센치 정도의 압력으로 가압을 하는 거죠. 압력을 가한다는 게 가압입니다. 그리고 직결식의 분사량은 1000L/h 정도. 그리고 연료류의 점도가 크고 연료류의 점도가 작아요. 점도가 작고 그 다음에 분무컵의 회전수가 작을수록이 아니고 빠를수록 분무 상태가 좋아지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연료류의 점도가 작고 분무컵의 회전수가 많을수록 분무 상태는 양호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하기가 쉬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점도가 크면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3000에서 10,000rpm으로 회전하는 큰 모양의 분무컵에 송입되는 연료류가 원심력으로 비산됨과 동시에 송풍기에서 나오는 1차 공기에 의해서 분무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7번에 보시면 액체 연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회분이 거의 없으며 연소나 소화, 점화의 조절이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역화의 위험성이 크죠. 그리고 연소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국부가열, 불꽃이 닿는 부분에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부가열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답은 기체 연료에 비해서 밀도가 커서 저장에 큰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연료의 수송도 간편한 편이다. 답은 완전 연소 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입자가 큰 것들, 주로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고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연소 장치가 대형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라번에서는 고체 연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폭격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압력이 높을 때, 그리고 납은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 때. 자, 압력이 높고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하고 그리고 정상의 연소 속도가 작은 단일 가스일 때, 그리고 관 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 내경이 작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폭격 유도 거리가 짧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틀린 내용은 답은입니다.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입니다. 혼합가스. 단일가스가 아니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은 상당히 자주 나오죠.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탄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화도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건 네 가지가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 그럼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착화온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연료비, 그리고 고정탄소, 발열량. 이 네 가지는 탄화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증가, 나머지는 다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은 감소하고 발열량은 증가. 자, 착화온도 높아지니까 증가. 연료비도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 그러면 라번이 바로 답이네. 연소 속도는 네 가지 안 들어오니까 반대가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30번에 보시게 되면 당량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당량비라는 것은 연공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연공비라는 것은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론을 나타내기 쉬워요. 그럼 연공비가 1보다 커요. 그럼 이 값이 1보다 크단 말이에요. 1보다 크면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연료가 많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서는 연료가 과잉이에요. 연료가 과잉이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반면에 연공비가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 뭐가 많아야 돼?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공기가 과잉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공비는 실제의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에서 완전 연소를 위한 이상적인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연공비라는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지금 라번에서 나타낸 이 공식으로는 1번, 가번, 나번, 다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량비는 연공비인데 연공비는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위 발열량이 12,000kcal/kg인 연료 1kg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탄소가 87.7%, 수소가 12%, 수분이 0.3%였을 때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9H 플러스 W, 고체와 액체 연료에서. 자,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12,000kcal/kg. 자, 그 다음에 H라는 수소의 함량이 12%, W라는 수분의 함량이 0.3%.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11,350.2kcal/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2번 분모와 연소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모화라는 것은 실제로 입자를 작게 해서 뿌려주는 형식을 분모와 연소 방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분모와 연소 방식은 우리가 유압을 이용한다고 해서 유압 분모화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 분모화식, 그리고 이류체 분모화식,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요. 반면에 여과 분모화식이라는 것은 없어요.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내용 정리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